잘 보이시나요? 와, 너무 잘 보여.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주,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신경계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엘도아랑 연관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 다축 먼저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귀한 인재들, 둘 다 엘도아 레벨 3인 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우, 그리고 같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엘도아는 프랑스 정보의학 박사 기 보예가 개발한 시청력 및 관절 감압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현대 의학의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GR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아, 이제 프랑스의 그 디테일한 해부학적 이론이랑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발견해낸 기보회가 발견해낸 그런 임상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임상적 효과들을 검증하고 있는 논문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 이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맥켄지 메소드나 뭐 DNS 같은 그런 이론으로 어,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의 기법, 접근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뭐 정말 막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 경계를 하되 우리는 또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잘 적용을 하면서 유연하게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감압이죠. 디코압테이션인데 이 엘도아를 그냥 미국식으로 왜냐면 엘도아는 프랑스 말이 불어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은 로드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음, 롱기튜디넌, 중축, 오스테알티큘러 그냥 그 관절을 감압시킨다. 이 스트레치를 통해서. 그래서 관절면의 물리적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엘도아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도아의 효과들 외에 이제 신경계 쪽으로 가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 음, 제가 얘기할 거는 이 경막이라는 거에 아주 메인으로 초점을 잡힐 것 같아요. 이 경막은 이게 듀라 마라리라 하는데 이게 이 언어의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단단한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지켜주는 앤 거죠. 음, 그래서 이 척수의 수막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 앤데 얘가 이제 경막이에요. 그래서 아주 질기고 가죽같이 두껍고 강한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막에서부터 척수경막이 있는데 이 뇌경막 부분은 두개골의 내골막, 그러니까 두개골 안쪽에 있는 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안쪽으로 접혀서 이 중추신경계 CNS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이런 구조들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거를 대뇌겸이나 손의 천막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좌우 대뇌 반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대뇌와 소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뇌 이뭐 두개골 안쪽에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척수경막의 경우에는 이 여기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아래쪽에 이 내려가는 이제 구멍이 있어요. 거기부터 직접 연결이 돼서 C2, C3에 이제 강하게 부착이 되고 쭉쭉쭉쭉쭉 종인대랑 어떤 이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내려가는 인대들이 있단 말이죠. 쭉쭉쭉. 그래서 얘를 통해 계속 연결이 돼서 S2 천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종사이를 형성한다는데 이게 그냥 천골에 그냥 섬유처럼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냥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붙어 있는데 섬유의 모양으로. 그래서 엘도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얘를 걔네를 이제 인장하면서 이완을 시킨다는 게 이 엘도아의 이론인 거죠. 음, 근데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 부교감신경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는 흔히 이제 상부경추의 이 뇌줄기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와 청골 S2, S4 아까 우리 그 섬유가 형성된다는 거기 그쪽에 세이크럼에 S2, SV, S4V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편인데 특히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L5, S1 포지션. 딱 그거를 타깃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신경계, 부경감 신경계 자극함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가 중추가 많이 털리는 운동, 스트렝스 운동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교감신경이
과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의 경우 이거를 전환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음, 우리 모두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우리 항상 경계해야 이 팩트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좀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해부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또 수면 같이 부교감 신경이랑 같은 맥락인데 수면 개선이랑 스트레스 조절 작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척수의 막을 스트레치하는 거다 보니까 이 뇌척수액의 순환이랑 글림프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막 공간의 감압은 이런 결국 이 척수액을 감싸고 있는 막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의 흐름을 뭐 가속이란 말 사실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잘 때. 근데 이거에 더 지원을 해서 깊은 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추구하는 깊은 수면 있죠. 깊은 수면 단계. 그래서 이거를 진입을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척추 압박과 만성 통증이 가하던 상행성 스트레스.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척추가 압박이 돼서 뭐 신경계에 계속 스트레스나 만성 통증이 있으면 또 이 통증에 의한 시그널이 상행성 스트레스, 뇌로 보내는 스트레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통증에 의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화되고 이런 완화의 효과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과각성 차단. 그래서 또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가 할 때 눈을 아래로 깔잖아요. 음, 그게 약간 이 듀라마털, 이 경망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아까 여기 이 경막의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 구조들을 시야를 낮추는 거에 이 시선 하향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이 구조물들을 텐션이 올라가는 거죠, 구조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축성 신장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래로 까는 행위가 이런 구조물들을 또 늘리는 데에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뇌 안에 경막이 격벽을 치고 있는 베네경과 손의 천막이라는 상호 긴장막이 존재하는데 아까 그냥 얘기한 이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 하향 시에 이 안구를 움직이는 이 중추신경의 긴장과 함께 우리 눈의 뒤쪽에 있는 경막 시스템에 딱 텐션이 걸려서 결국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그 전체 축 신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부분인데 음, 흔히 이제 우리가 시선을 예를 들어 역도를 할 때 시선을 위로 하면은 목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리프팅을 하잖아요. 이런 거랑 이거랑 반대 역할인 거죠. 아래로 깔므로써 우리가 고개를 낮추면서 축성 신장을 올시키는 그걸 위해서라도 아래로 까는 게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축성 신장을 돕는다. 그래서 이런 팽팽하게 만드는 것들 후두학은 그래서 우리가 고개 내게 플렉션을 통해서 뒤에 있는 후두학근이랑 상부 경추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 및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시선 하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제가 엘도어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본 건데 그래서 근거 음. 기반해서 팩트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논문을 읽을 때 요거를 보시면은 좋아요. PIC? P, 오? PICO.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파악을 하면서 읽으면은 재미도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내용,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 P는 파퓰레이션이에요. 파퓰레이션, 인구. 음, 몇 명을 어떤 인구에 대상했냐? 대해서 그쵸.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번 P부터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봤는데 거북목으로 인해 NDI, Neck Disability Index, 그러니까 우리 목에 이제 디서빌리티 뭔가 어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있는 그런 설문을 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는데 이게 10점 초과이면서 입에 편측팔 방사통은 없는 18세, 35세의 범위 안에 있는 인구 중 스마트폰 사용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이제 이 논문의 P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 논문 P I intervention 어떤 중재법을 사용을 했느냐 음, 어떤 걸 이 인구한테 적용을 했느냐 이제 엘도아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엘도아 그룹이 이제 우리 메인이 되는 이 연구에서 집중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엘도아 그룹인데 경추 분절 동작을 1분간 유지한 팀이고 주 3회를 했대요. 그리고 6주 동안 총 18세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 얘는 comparison 비교군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고. 이 인터벤션 아까 중재했던 그룹이랑 반대로 다른 거를 적용해서 아 엘도아에 비해서 얘는 어땠는지 보자 하면서 그 비교문을 만든 거예요. 어떤 시험 안에. 그래서 얘는 그냥 스트레칭 그룹이에요. 스트레칭. 그래서 강하게 막 저항이랑 이렇게 주면서 하는 스트레칭 이걸 MBT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솔직히 우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엘도아랑 다른 어떠한 스트레칭을 한 이제 상부 승모랑 견갑근에 한 팀이고 주 3회 갖고 6주간 총 18세션 한.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는 같은 비교군인 거죠. 이제 엘도아 그룹이랑 이 스트레칭 그룹이랑. 그리고 O는 음, 아웃컴 결과입니다. 결과. 네. 그래서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어떤 중재법을 사용했고 어떤 중재법을 집중하고자 했고 어떤 걸 비교함으로써 이거를 중재법을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결과는 이랬다인 건데 이게 좀 잘려서 통증 괜찮아. 및 기능적 어, 비대칭에 대해서 그 두 그룹 모두 치료 전후로 유의미한 호전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목에 대해서. 근데 엘도아 그룹이 이 스트레칭 그룹보다 통증 감소 및 기능장애 개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어느 정도 이 통증 감소랑 기능장애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이 디서빌티,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통증에 대한 점수에 있어서 이런 게 있을 때 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인한 이런 목의 불안정성이 많으니까 요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되겠는데 이제 다음 거는 결과도 달라요. 어허, 이제 피리포미스. 얘는 또 이상근이에요. 이상근. 저희가 또 고관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누구를 선택했냐? 1개월 이상 고관절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페어 테스트라는 스페셜 테스트의 양성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페어 테스트가 그, 눕혀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답! 잠깐만. 어덕션, IR, 아무튼 그거 묶어놓은 단어 맞지? 제재원 감사합니다. 제재원 감사합니다. 당신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유, 당신 아주 훌륭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페어 테스트의 양성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고관절의 부분에 있어서 양성값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 이상근 길이 검사를 했는데 단축을 보이는 이런 이상근 통증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명인데 30명 아니 30세에서 70세 사이 남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상근 통증 증후군 이런 말 없다 뭐 요즘 이런 말도 많지만 그냥 저희는 그냥 뭐 통증 증후군이 맞다 아니다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피니폴미스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엘도아 적용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한 거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음, 엘도아 그룹이고요. 주 3회 6주 동안 18세션 한 똑같은 중재법 그 그룹이고 얘도 스트레칭 그룹 아까랑 같이 MET라는 스트레칭 그룹 주 3회 6주 18세션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모두 스트레칭 전에 3분간 초음파 치료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전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웃컴 결과 통증 유연성 그리고 기능적 수행력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그냥 그 검사의 이름들이에요. 그냥 설문지건 아니면 어떤 검사건 테스트건 그냥 그런 것들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두 그룹 모두 베이스라인 우리가 처음에 검사한 결과에 비해 호전이 되었으나 이 스트레칭 그룹이 통증 감소나 싱글레그 레이즈 그리고 이상근 길이나 하지 기능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엘도아나 이 스트레칭 그룹이나 둘 다 요 피디포미스 이런 증상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이랑 유연성 모두 좋은데 이 엘도아가 이 스트레칭을 우세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피리for미스는 객관적으로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이거 두 가지 모두 그냥 단일 실험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아주 안 좋은 그건 아니에요. 안 좋은 논문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실험을 한 거라서 꽤 괜찮단 말이죠. 근데 어, 어쨌든 이 경추에 있어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고 이 스트레칭 그룹, 포스트 픽세이션 스트레칭 그룹보다 우월했는데 여기서는 안 그랬다. 그냥 요 정도의 그냥 엘도에 관련해서 이러한 근거들이 있구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조금 괜찮은 걸 찾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걸 어플리케이션 하면 좋은가, 어떨 때 이거를 우리가 회원들이나 선수들한테 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고중량 압박 후에 감압. 고중량 항상 우리 고중량 아니어도 척추에 가해진 축성 부하들. 훈련 직후 리커버리의 최고죠. 그리고 고중량 훈련 후 특유의 뻣뻣함. 왜냐면 이 고중량을 버티기 위해서 안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피로도가 높을 거고. 그리고 신경 압박성 분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디스크 통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종종 그렇게 찌릿찌릿한 압박성 분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이완에 최고다. 최고란 근거는 없지만 이제 나는 최고라 생각한다. 어, 사견, 우리의 임상적 사견. 근거입니다. 우리의 임상적 사견. 근거입니다. 예, 몸에 해봤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이 부교감신경 오버트레이닝 방지 회복에 좋다. 그래서 높은 강도로 우리가 교감신경 우세 상태에 노출된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형성되고 근합성 및 회복 더뎌졌겠죠. 근데 이 CNS 피로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경막 텐션 정상화시키고 상부 경추 미주신경 타겟으로 우리가 스위칭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막 변동성을 높여가지고 신체 이완 유도하고 우리가 이 CNS의 그 피로의 빠른 해소 그리고 수면의 질 상승을 통해서 다음 훈련 세션을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아마추어나 즐겜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쉬고 와서 다시 해도 되고 이러지만은 정말 세션들이 연달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되게 리커버리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고퀄리티의 리커버리로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 중에 안정성이나 중량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결국 우리가 계속 버티면서 엘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절 수용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 심부 코어 근육의 동원으로 부상 방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3대 운동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햄스트링 스트레칭 맨날 천년만년 해도 데드스톱할 때는 말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신경의 체인의 타이트함으로 인한 가동범위 제한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적으로 이런 ROM을 레인지 오브 모션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운동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이런 AT 쪽도 얘기인데 그리고 또 뇌진탕 환자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음, 브라이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일반인 회원들 중에서도 나중에 뇌진탕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뇌진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컨커션이 이제 뇌진탕인데 이제 뇌진탕 이후로 얻는 증후군에 있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뭔가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통이 있고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어지럼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뇌진탕 이후에 흔한 그것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엘도아를 통해서 이런 긴장 완화를 통해 두통 케어 되고 아까 얘기한 수면 시에 청소하는 그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우리가 뇌에 안개가 꼈다.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나 브레인 저거 자주 포그. 와. 그래요? 나 저거 자주 와. 그래서 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글림프체계 활성화를 통해서 수면 시간에 이걸 좀 빠릿빠릿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예방을 하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또 촉진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위플래시가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끼광 할 때 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서 흔들릴 때 이제
목이 흔들리면서 뇌가 탁 걸려가지고 걸리는 게 이제 아, 위플래시거든요. 그게 위플래시야? 예, 그래서 아,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목을 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목을 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하하, 잘 만들었네, 안무를. 음. 그래서 어이씨. 이 위플래시로 인해서 가장 큰 게 오고 있는 게 이, 이 두통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이 목 근육 쪽에 이게 왜냐면 목이 갑자기 감속을 하면서 버텨내야 되다 보니까 버티는데 못 버티고 계속 목이 젖혀지다 보니까 이제 목에 통증이 오는데 이 목 통증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애초에 이 두통의 원인이 되는 그 목 통증을 완화하는데 얘가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된다. 근데 브라이스도 했던 게 얘기했던 게 급성기. 왜냐면 이빨이 버티는 동작이다 보니까 뇌 앞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24시간 72시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땐 당연히 안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 더 퍼포먼스적이나 아니면 이 브레인 포그나 이런 목 통증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는 엘도아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엘도아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신경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로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기능을 안다고 하지만 근데 또 신경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경이 기능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참 공부하기에 중요한 파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합니다. 아, 엘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나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많이 하니까 음. 그냥 현장에서 느낀 점? 사견을 덧붙이면은, 음, 효과는 되게 좋다. 뭐, 음. 레벨 3에 아마, 뭐, GH 조인트 엘도아나, 이제, 립이랑, 이렇게 흉추인지 막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한국, 한국 일반인들한테, 미국 일반인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한국 일반인들한테 시켰을 때는 대부분 갖고 있는 이제 양상이 비슷하고, 거북목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장시간 업무로 인한 뭐 축적이나 했을 때 효과는 가장 빨랐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주로 회원들 다룰 때도 그 엘도와 웜업 우리 항상 하는 거 그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이거 막 네. 혈액순환 시키는 거 그것만 해도 뭐 일단은 워밍업이 너무 잘 되고 항상 하는 게 이제 그 보이어 자세에서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팅 음. 그게 되게 좀 그 자기의 인지시키기 좋은 방법 중 음. 하나였다 나는 골반에 대한 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다가 그 자세로 딱 이제 뭐 아. 오리궁둥이랑 반대로 해볼게요 했을 때 그 약간 대부분 한 80%가 안 나오니까 음. 놀란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골반이 안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 근데 한 2개월 정도 엘도아를 지속적으로 시켰을 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펠빅 틸팅은 나왔고 대부분의 분들이 확실히 그거를 누워서 천장 보고 누워서 다시 시켜봤을 때 흉곽 립케이지가 대신 보상으로 움직이는 증상들이 많이 나왔었어. 그렇겠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거 펠빅이 안 나오니까 립케이지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어 AT나 뭐 선수 리커버리 관점은 정말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쁜 현대 일반인들한테 적용시켰을 때 단점 아닌 단점은 첫 번째, 그날 너무 피로하거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PT를 받으러 갔을 때는 진행을 좀 벅차한다? 음. 되게 힘들어한다? 음.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집중도 여기 해야 되고. 나온 것도 힘든데, 엘도아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럼 진짜 벌써 약간 표정들이 다들, 쌤 오늘 혹시 그거 해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 때? 아, 그러니까 하고 나면 좋은 건 알지만, 지금 만성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인들한테는 음. 조금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다. 그럼 뭐,
모든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좋긴 하겠지만 엘도아라는 건 특히 버티기랑 이제 여러 맞아요. 가지가 복합되다 맞아.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숙제성으로 내주기에 조금 어렵다. 음, 맞아. 현장에서 선수들은 그래도 선수라는 게 붙으니까 운동 그쵸. 신경적인 건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거를 해주면은.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약간 포기를 좀 해버리는. 아, 그냥 뭐 이렇게 늘렸어요. 이랬을 거면 속으로는 빡치지만 속으로 좀 화나지만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치. 현장에서 지금 한국 뭐 PT 시장에선 그렇고 근데 뭐 다른 데는 또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내가 하는 데서는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개선 케이스는 진짜 많았어. 개선 케이스는 L3, 4 디스크 탈출 뭐 그런 분이랑 그다음에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는 대략 한 세션 한 3개월에서 5개월 했을 때 저림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오, 무릎으로 내려오는 방사통도 많이 음, 줄어들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저 듀라메타나 그런 감압 효과 이런 거는 정말 좋은데 이제 뭐 이거는 코치의 재량인데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선수 씬에서랑 일반인 씬에서랑 이게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다르고 음, 그다음에 가장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혼자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일반인한테 저 관절 공간 확보, 감압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치가 않아. 맞아. 그 왜 음, 해야 그, 어, 되는지가 어, 어. 의문인 거지, 또. 그걸 되게 잘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많이 여기서도 노력을 하고 마케팅적으로 좀 하려고 해봤는데도 어려워. 그거는 확실히 엘도와 우리는 딱 하면 바로 딱 꽂히잖아. 아, 엘도와. 그죠. 와, 이거지. 이건데 일반인들이 에? 맞지? 공간 늘리면 뭐가 좋아요? 근데 사실 그 그치. 공간 늘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약간 전공 개념이잖아. 그 감압으로 인해 재수화가 일어나고 그치. 근막의 형성이 안에 세포체가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니까. 맞아.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럼 도수치료 견인치료랑 뭐가 다른가?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대조군이 의료 쪽이랑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감히 이제 할 수가 없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견인치료 당연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음, 약간 설명에 대한 한계가 조금 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라보는 접근 자체가 조금 약간 그러면 그냥 뭐 도수치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숙제 아닌 숙제는 그 한국에서 사용이나 이제 이거를 계속 이어갈 때는 명확한 그런 게 좀 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지금도 뭐 인스타 보니까 뭐 큐레이터스에서 지금 계속 교육들 많이 하고 뭐 음,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홍보는 홍보인데 내가 현장에서 일반인한테 썼을 때는 일반인들은 아직 그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지 않고 그럼 과연 엘도아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코치들은 이 엘도아라는 거를 일반인한테 어떻게 설파를 할 건지 그다음에 좋은 취지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마냥 이게 좋아요? 마냥 선수신에서 뭐 좋아요? 갈비뼈 열면은 24도 흉추 회전이 나와요는 그렇게 누군가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이해와 그리고 또 이거를 사용받을 사람의 이해가 같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딱 잘 일맥상 통해야지 더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고 이걸 위해서 아마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만의 좀 방식으로 어떤 누구한테 쓸 거냐에 따라서 조금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음, 저도 일반인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감압이 필요한 거는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뭐 무도하게 필요하겠지만 이게 굳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정말 오랫동안의 오랜 시간의 이제 장시간 좌식 생활 그리고 장시간 어떤 고정된 움직임이 없는 채로 있는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감압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PT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지금 오히려 PT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어, 듣고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엘두아에 참석하는 분들이 저 말고는 다 필라테스나 그 퍼스널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었어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믿고 계속 레벨을 따고 하는 거 보면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있었던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확실하게 써 나갈 방법은 있겠다.' 근데 우리가 '아 엘도아 이거 이래서 무조건 최고다. 뭐 이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맥켄지 신인 운동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맞아. 하나의 이론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뭐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쪼끔 항상 거시적인 시점에서 우리 거를 음, 가져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가시죠 재원 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넓혀서 네. 공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창 오 보이십니까? 예스. 잘 보입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도 일단 본질은 그 SPH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든 하나의 단락이긴 음. 했다. 근데 이제 조금 관점을 여기는 확실히 좀 열려 있다라고 느낀 게 몇 개 있어서 찍어봤는데 일단은 아까 말했던 거시적인 관점. 이 텍스트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 강의에서 내었던 내용을 그냥 짧게 짧게 하고 일부러 내가 이거를 내 사견을 담진 않았어. 너랑 여기서 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뇌의 관점에서는. 그 복잡계의 관점 얘기가 나왔고 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시각, 청각, 뭐 평형감각, 미각, 후각 이런 게 순간적으로 다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뭐 우리가 역도장에서 스쿼트를 할 때랑 팀 크루즈 스쿼트를 할 때랑 그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음. 어, 뭐 무게나 아니면 신경적인 피로도나 뭔가 역도장에 스쿼트 했을 때는 막 백이 가벼운 게 훈련 음. 피로도뿐만 아니라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뭔가 팀플에서는 더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뭐 밑에 거는 이제 인간의 움직임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결국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은 그런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통증을 줄이고 싶으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결국엔 SPH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이 유승우라는 사람이 말한 거는 운동 학습과 조절을 도움을 주는 그냥 기초 원리다라고 표현을 음. 했어. 어. 여기는 이제 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너가 엘도아 얘기한 것처럼 그 뇌를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음. 결국 그냥 운동 학습과 운동 조절이 손해, 뭐 사인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능적인 강화를 SPH라는 곳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SPH를 통해 이 결국 학습하는 게 손해인데 SPH를 통해서 이걸 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뇌, 소뇌, 사이뇌 뭐 이렇게 뇌가 엄청 음. 많은데 이 음. SPH라는 거는 결국 운동 학습과 조절을 하는 그 음. 하나의 기초 원리니까 이 기초 원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그런 복잡계 관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좋습니다. 얼굴 잠깐 꺼도 돼, 시연아. 뭐 아니. 괜찮아? 친구분 아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어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똑같아. 둘레계통 뭐 손해, 대뇌 그리고 복잡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음. SPH라는 걸 통해서 기능적 강화를 이룰 수가 있고 음. 여기 나왔던 게 이제 그 내용이지. 감각계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결국 이 중간에 스캐펠빅 핸들링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 학습과 조절에 이점을 받을 수 있다. 음. 그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건, 아, 내가 이거 챕터를 좀 강의를 빨리빨리 빼서, 그래서 그 SPH가 뭔데, 이거를 일단 빨리, 맞지. 내가 진짜 다음 주에는 최대한 좀 빨리 뺄 수 있으면 빨리 빼서, 그거를 빨리 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좋습니다. 뭐, 오프라인은 뭐 7월 26일이니까, 오프라인은 또 그때 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결국 운동 학습과 조절, 뭐, 이런 게,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유태의 센스 옛날 뭐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은 뭐 민승이 형님 그런 얘기나 그다음에 그 민승 센스가 좀 이렇게 자주 들으러 다니는 플라스틱 보이 네, 맞아요. 그분도 운동 그 조절과 학습에 좀 이렇게 조절. 어. 뭐 대가시니까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어 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유승훈 사람은 이 운동 학습과 조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던져주는 강의였던 것 같아. 음. 결국 일단 복잡계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여기서 금방추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금방추가 뭐 어떻게 중요 이런 거보다는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 운동 학습과 음. 운동 조절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감각신경계와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SPH라는 게 조절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이제 궁금증을 더 증폭시킨 거는 이제 나비뼈와 엉치뼈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 SPH 관점에서는 나비뼈와 엉치뼈 이 포인트를 해결하면은 이런 뭔가 근육의 병리 역학적인 환경이나 그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 엉치뼈는 뭐 골반이랑 가까우니까 오케이. 근데 나비뼈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안아 그쵸. 쪽에 이 있더라고. 얼굴 안에. 어. 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뭐 엘도아랑 묶어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엘도아도 결국에는 이 듀라메타가 이제 시신경에 이어져 있으면 얘도 뭔가 이 나비뼈와 그 엉치뼈가 척추와 관련돼 있으면 얘도 뭔가 척추 주변 부를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정말 강의를 찍을 거면 이렇게 찍어야 된다. 뭐 이건 사견으로. 그 궁금증 증폭을 계속 해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거 뭔데? 그래서 그거 뭔데? 약간 이게 궁금해지고. 되니까. 예. 책을 쓰든 강의를 하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나온 게 그치. 통증. 예전에 내가 통증 들었던 마지막 강의나 그게 그 큐레이터스에서 그 어떤 뭐 양창록 물리치료 선생님인가? 그 플리포머스 있었던 분이 그 뭐 원활의 애들 몇 명이랑 다 같이 준수형 있을 때 가서 뭐 들었던 게 있는데 음. 그 막 무슨 그림 막 이렇게 뭐 노시셉터 뭐 무슨 셉터 해가지고 예, 막 예, 그 예, 예. 애들 얼굴 얼굴 크고, 손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응, 이제 뭐 그때는 더 학문을 공부 안 할 때니까 그냥 아 저런 관점이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음. 이제 오랜만에 들었는데 중요했던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였어. 통증을 세 음. 가지로 분류를 하고 화학적 통증, 고유감각, 중심. 그리고 이제 화학성 통증은 뭐 흔히 아는 뭐 찰과상, 뭐 인대, 염좌, 뭐 디스크 손상, 그래서 구조적인 손상으로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고유감각 통증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 생각한 게 화학적 통증이랑 고유감각 중심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화학적 통증은 이제 메커니즘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 뭐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게 있는데 고유감각이랑 중심 통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음. 규명할 수는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고유감각 통증이나 중심 통증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화학적 통증을 해결하는 기법으로 뭐 흔한 표현으로 이제 예, 요즘도 많이 있긴 한데 디스크나 이런 게 조금 삐져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거나 그쵸. 그렇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관문 조절 이론 난 처음 들었거든 이번에 뭐 게이트 모습 뭐 뭐라 했는데 여기서 네. 중요했던 거는 음. 그 T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제 T 세포 안에 이제 알파 신경섬유, 알파 베타 신경섬유, 알파 델타 신경섬유, 뭐 C 신경섬유 이렇게 섬유가 네 가지가 있고 이제 알파 신경섬유와 베타 신경섬유의 역할은 통증을 차단시키는 역할이고 델타와 C 신경섬유는 통증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처음 알았던 거는 이 알파와 베타 신경 섬유는 부드러운 감각에 의해 활성화가 된다. 그 말은 음. 즉슨 마사지랑 약간의 부드러운 터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진짜 엄마 손, 약손 이런 게 순간적인 조절이 될 수 있다. 음. 왜냐면은 얘네는 통증을 차단시키는 친구들인데 음. 부드러운 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반대로 얘네는 이제 거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환경이 딱 됐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통증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거는 음. 이 조절 이론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아까 말했던 이 델타 신경 섬유랑 C 신경 섬유가 통증을 활성화시키는 섬유들인데 이게 말초 신경계에서는 통증을 활성시키는 애들인데 중추 신경으로 가면은 통증을 차단시키는 섬유로 바뀐대. 그래서 음. 예시로 나왔던 게 맞짱이었어. 그러니까 할 때는 몰라. 막 음. 여기 말초에 맞아도 몰라. 중추가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이제 끝나면 막 이제 말초 부분이 아픈 게 중추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이게 뭐 필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미식축구가 나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쵸. 걔네가 정말 과각성된 상태에서 음. 진짜 들이받고 막 꺾고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안 아프다가 끝나고 나면 막 다 몰려오잖아. 그쵸. 그게 아마 이런 신경섬유의 역할이지 음. 않았나. 그리고 이제 통증 이론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이제 이 SPH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이 존재 가치에 대한 이유가 결국 통증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고, 통증 조절은 운동 학습과 조절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이제 화학성을 조절하기 위한 그 수술, 뭐 약물 치료, 그런 치료를 잘못해버리면은 결과가 잘못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런 이런 고유감각 통증을 이제 치료하자 혹은 뭐 조절하자 그 범위에서 나온 게 SPH라는 원리라고 설명을 했어. 근데 중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심리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냥 거시적인 관점 중 하나인데 결국에는 감각의 다양함을 느껴야 그걸 많이 적응을 시키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아프다고 계속 안 움직이면은 내가 10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다쳐서 이제 3만 됐으면은 조금 움직여서 한 6, 7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 안 움직이고 가만히 집에 있거나 쉬기만 하면은 그게 점점점 내려가서 0.5만 들어와도 너무 아프게 발현되는 음. 이게 지금 가장 우리 현대에서 만연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도 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이런 병원 만성 질환이랑 트레이닝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거기서 거, 끊기다 보니까 계속 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서도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SPH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만들었던 강의 중 하나였고, 그나마 좀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건 아까 말했던 그 섬유, 신경 섬유에 따라서 이제 음. 통증의 발현도가 달라지는 거. 음. 두 번째는 그, 뭐 전에 유명했던 뭐 정성근 교수님, 그쵸. 뭐 백년허리. 그러니까 뭐 미디어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음.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관점을 너무 통상적으로 이렇게 퍼뜨려 버리면 한국인들은 더 그걸 쉽게 믿고 트레이닝 씬에서는 그걸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움직임이랑 그런 운동을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 전에 과연 그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은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한국에서 일을 할 거면 아니면 한국에서는 특히 그리고 일반인한테 수업을 시키면 그런 맞아요. 좀 큰 틀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 이번에는 뭔가 하나의 이제 너가 아마 엘도아나 이거 관점적으로 음. 들어갔으면은
나는 뭐를 좀 생각해 볼까 했을 때 결국 현장에서 우리는 일을 계속 할 거고 그게 나는 이제 아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직장을 고를 때도 좀 기준이 될 만한 게 있겠다 싶은 생각이 뭐였냐면 그 PT 샵이든 센터든 그런 데를 과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운동에 대한 생각이 진짜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맞아. 중요하다고 느꼈어. 결국 뭐 나나 너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운동 가르치면서 시너지를 아니면은 희열을 언제 느낄까라고 생각을 음,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고 싶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가고 싶은 게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이 됐을 때 희열을 느끼는데 그냥 아무런 베이스가 없고 왜 해야 되지도 모르는 사람을 굳이 막 맞아.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게 나는 솔직히 그쵸. 왜라는 의미는 많이 맞아. 들었어. 왜?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설득하는 것까지가 과연 코치의 범위인가? 음, 코치라는 그치. 단어를 정의했을 때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그 필요성을 뭐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 난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고 그런 거를 이제 뭐 계속 큰 틀로 바라봤을 때는 직장을 고를 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냥 마냥 그냥 어디 가서 뭐 와서 하고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 뭐 이런 공부적인 거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우리는 이 시내에서 계속 공부를 계속하고 현장을 구르고 할 거면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가 참 중요할 수 있겠다. 뭐 이거는 그 이제 현장의 성격이 참 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쵸. 아무래도 결국엔 우리가 칼춤을 춰야 되는데, 관객이 누구냐 이거죠. 음, 그럼 관객이 누구냐. 그래서 그 칼춤을 추면서 박수를 쳐줄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면은, 저거 뭔데 싶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건지.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맞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야. 포인트가 그냥 계속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번 주 중에 계속 드는 생각이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음, 뭔가 너나 나나 아니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왜 할까? 음. 맞아, 돈이 될 맞아.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효능감이 될 수도 있고. 현능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각자마다 그런 잘 빛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물론 뭐 그런 환경을 들어가기까지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맞아. 일단 너무 솔직히 큰 내가 틀은 예. 어, 아니 그 이제 뭐 예를 아까 얘기한 칼춤으로 다시 비유를 해보면 어, 우리가 계속 이제 준비를 이빠이 해가지고 했어. 근데 박수는커녕 시큰둥해. 이러면은 저희가 칼춤 연습하겠습니까? 안 안 하지. 하지요. 근데 거기서 나보다 더 신나서 막 지랄해 이러면 나도 이제 신나가지고 진짜 그렇지. 더 지르는 걸 이제 입에서 불을 뿜겠지요. 예, 우리 하려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똑같다고 미쳐도 생각해요. 그냥 이게 우리 이 시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되는 똑같은 진짜 맥락인 것 같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뭐 또 뭐가 있더라?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센터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 과연 지금 서울 뭐 한국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그런 공간이 있나? 음, 그런데 그런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나?
뭐 요즘 뭐 버핏이나 뭐 이런 게 되게 화두가 되고 뭐 웰니스나 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설립이 그쵸. 되면서 트렌드는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저 트렌드가 뭐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트렌드 계속 변하니까 음. 그걸 떠나서 이제 뭔가 그런 지금 현 한국 피트니스 시장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적합한 환경인가? 음. 그런 생각도 해본 것 같아. 좀 큰 관점으로. 네, 그런 관점이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냥 그건 중요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선배 말씀하신 것 중에 통증 얘기는 참 전략입니다. 전략. 통증 전략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또 이 가짜 통증인지 진짜 통증인지도 또 클리니션으로서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통증이 분류돼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음, 고열감각이나 중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왜냐면 정말 심리적 통증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지. 음. 그래서 이거를 운동 조절로서 통증이 조절되는 케이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적용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되지, 뭐, 우리. 네, 앞으로도 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지금 뭐, 뉴욕이야? 예, 예, 예. 룸메이트가 있어가지고. 학회? 뭐 한 거야? 아, 지금 이제 뉴욕에서 있을 때는 그냥 한 3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 그 선수 트레이닝 학회가 있어요. 음, 이제 연중 그냥 행사. 그냥 거기 가려고 이제 왔죠. 아이고. 좋네. 얼마나 걸려, 아휴, 부터해서? 네다섯 시간? 버스? 비행기. 비행기? 버스 한 3, 4일 걸린다 해가지고 그냥 하긴, 비행기 타고 미국, 내가, 왔습니다. 하긴 어떨 것 미국이면, 그치, 같아갖고 땅덩어리가. 깜짝 놀랐어요. 학회면, 가지고 그냥. 음. 심포지엄 같은 건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건강했으니까 또, 경험 많이 해야지. 이빨 경험해서 제가 물어다 드려야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뭐, 뭐라도 벌어지면 뭐. 일단 이제 SPH를 하시고 얼른 궁금합니다. 오늘도. 내가 진짜 진도를 좀 더 빨리 빼볼게. 와, 이거는, 그래서 진짜 뭔데? 궁금해. 그래서 음, 뭔데가 계속 떠올라서, 이거는, 그래서 고유감각 통증을 어떻게 SPH로 조절할 것인가.